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종목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5종목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2종목이 있고 또 뭐 반도체도 한 종목 있고 골고루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 좀 반등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바닥에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쫙 올라왔어요. 장중 흐름이.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시초가가 딱 떨어진 다음에 쭉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도 우리 증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에 벌써 그렇게 그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마무리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이미 한 발 먼저 튄 거죠. 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로 봤을 때 약간 좀 하락 구간인 건 맞는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제법 나왔고 이거를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많이 이제 종목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도 얼른 그 관심 종목에다 집어넣어 놓고 내일 아침 흐름 보면서 바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 상황이라든가 보조 지표라든가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과매도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저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신청해 주신 종목들이 다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말씀들을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뭐 잡다하게 많이 뭐 보여드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짧게 현재 주가 상황에서 전망을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LNF인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기도 하고 또 계속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하면 바닥을 깨고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하고 바닥을 깨고 하는 그런 종목이 이제 오늘 이 소개를 해드릴 LNF와 첨보 같은 종목이 좀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뭐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거나 뭐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분명히 반등을 할 타이밍이 올 텐데 그게 언제쯤일까? 이거를 좀 이제 봐야겠죠. 자, LNF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극 활물질 100% 그냥 양극재 만드는 업체입니다. 양극재만 만드는 업체예요. 양극재 만들어서 파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들과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들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 그거는 수요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많이 빠졌다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LNF라든가 이제 에코프로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인데 LNF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LNF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쌀 때 원재료를 사서 쌀 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쌀 때 원재료를 다시 늘려서 비싸지면 파는 그런 원재료의 어떤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좀 비판했다 그럴까? 아니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경영진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짚었었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악재들 이런저런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한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실적을 2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은 영업이익이 29억 9천만 원이에요. 1년 전에 지난해
1분기에는 2분기에는 그 613억 원이었으니까 2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그 영업이익의 어떤 흐름이 깨졌는데, 매출 보면은 매출은 1조 3,681억 원으로 1년 전에 8,627억 원에 비해서 분명히 성장을 해요.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대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9억 원이에요. 29억 원. 이거는 뭔가 꼬여있다, 잔뜩 꼬여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분기, 3분기,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3분기는 어떨까?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95%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95%가 적게 나왔어요. 매출액도 아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2.5%가 적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중에서도 완전히 뭐 쇼크라고 봐야죠. 이거는 엄청난 영업이익의 실적에 투자자들에게는 쇼크를 안겨준 실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3분기엔 어떨까?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5% 정도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를 3분기 지나가고 10월 정도에 하고 보고서는 11월에 나오는데, 10월, 11월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크게 반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4분기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늘어납니다. 왜? 2022년 4분기에 이미 이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3분기에 9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뭐 이번 3분기에 543억 원, 4분기에 766억 원, 아직 정상치일 때를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는 이렇다 치고 내년은 어떨까? 연간 실적 컨센서스 볼까요? 올해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1,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량 줄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매출액은 굉장히 높아져요. 5조 9천억이 나옵니다. 그죠? 51%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뭐 올해의 기저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작년보다도 2배가량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매출액도 8조 6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5년에는 12조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억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24년도에는 다시 실적을 크게 높이는 그런 해가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올해만 지나가고 나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반영되겠죠. 언제쯤 반영될까? 보통은 내년 실적 기대치가 반영되는 시점은 4분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9월까지 지나가고 나면 10월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는 LNF가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2분기 실적 현금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2,806억 원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벌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게 4,80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재고 보면은요, 재고가 1조 6,365억 원으로 4천억 넘게 재고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아까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출 발생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920억 정도가 늘었어요. 한 1조 원가량이 아직 매출로 잡히고도 돈을 받지 못한 그런 매출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뭔가 잔뜩 꼬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왕창 팔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25만 원 넘던 26만 원, 27만 원 하던 주가가 21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금요일 날 주가 상황을 보면 금요일 날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팔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20만 주 넘게 이제
팔았는데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만 주를 판 적이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하루에 이렇게 판 적이 없었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최근 그래도 지난주에 매수를 해주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도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는 구간이라는 건 뭐 변함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간에도 지금 0.7%가 빠졌습니다. 1,500원이 빠져서 21만 원대가 일단 무너지는 것으로 이제 시초가가 21만 원 밑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아침 시초가부터 해서 한번 바짝 좀 빠졌다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고 그러는 것은 글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권하고 싶지 않고요. 아침에 동시호가 상황을 보고 바로 시초가부터 바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약간 더 하락을 한 다음에 개장 이후 특정 시점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 특히 시초가 형성이 된 이후 즈음 해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1년치 일봉 차트인데 제가 빨간색 1번, 파란색 2번, 초록색 3번, 갈색 4번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요 이제 지지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10월 그리고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시점에 그 저점을 17만 원 아래쪽에서 16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은 W자 쌍바닥을 딱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쭉 반등을 해서 2월 말에 29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다시 빠지는데 그게 2번 자리까지 밀리죠. 241선까지 밀립니다. 여기가 22만 원짜리까지 밀려서 작게 보면 다시 또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241선 부근에서 다시 튀어 올라서 34만 9,500원까지 가는 거죠. 22만 원부터 34만 9,500원까지 간다. 한 60%, 70% 가까운 수익을 한 2주 만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5월 달에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5월 달에 121선에서 한번 저점을 잡은 뒤에 이제 3번 동그라미가 481선입니다. 그래서 481선 부근까지 밀리고 다시 22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2주 만에 주가를 올리더니 그 다음에 21만 원까지 거의 40% 정도 빠진 그런 3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번 동그라미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12월 달, 1월 달에 역시 매수 신호 한번 있었죠.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도 있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 2번과 3번 동그라미 사이에 121선 부근에서도 있었죠. 3번 동그라미에서도 있었죠.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LNF는 지금 과하게 빠져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 어느 정도 약간 더 밀리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더 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약간 더 밀릴지 더 밀릴지는 모르니까 부담이 있다면 바로 사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안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0만원, 지금 21만 1,000원이니까 20만원대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만원대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면 신규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이나 또 LNF나 다 마찬가지지만 국제 리튬 가격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과하게 빠진 부분이 맞지만 바로 크게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쉽지 않을 거고 일정 구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년 정도에는 전기차가 또 좀 잘 팔릴 수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은 왜 안 타요? 지금 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보조금이 이제 초반에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와 하면서 이만큼이나 지원해 준다고 했던 것에 절반도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아직도 전기차 가격이 비싼데 내가 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전기차를 2030년 이후에는 뭐 내연기관 안 만든다고 하니까 분명히 전기차를 사긴 사야 되는데 2023년 8월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아니 그렇다면 뭐 최근에 휘발유차, 경유차 세일도 많이 해주겠다 뭐 그런 것 좀 더 갔다가 좀 보조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 자체가 좀 싸지면 그때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국제 전기차 시장의 그 판매량 그죠?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판매량이 늘고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원료들 가격이 다시 높아지면 이제 비싸지기 시작을 하면 그 리튬 가격을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 이런 시점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길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는 이건 저점이야. 그러면 여기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매수 20만 원 정도에서는 LNF 뭐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그 LNF는요. 저 일봉도 일봉이지만 주봉을 보면은 저점이 눈에 이제 좀 보입니다. 저점을 주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아래쪽에 122평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다음 주 21일부터 25일까지 사이 중에 저점은 20만 4천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21만 1천 원에서 시간에 다 고려해 보면 20만 원대 후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만 4천 원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점을 한 20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 그냥 매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그 기술적 반등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변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 지금 이제 8월 21일부터 25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9월 1일이 껴있는 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LNF의 단기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급소 이게 코스피 이전 문제예요. 지금 코스피 이전 문제에 대해서 8월 17일 날 재공시한다고 했던 날짜에 맞춰갖고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없다, 뭐 미확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검토 중이라고만 나왔지만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다음번 공시 예정일이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9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4주 안에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뭐 수요가 훨씬 더 수급 자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LNF 투자자들에게 뭐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우리 생체 인식을 하는 뭐 휴대폰 보면은 요즘에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안면이라든가 얼굴만 돼도 이제 그 인식을 하잖아요. 뭐 로그인을 한다든가 하는. 자, 그런데 뭐 제가 오늘 기사는 좀 뭐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휴대폰 카메라가 휴대폰이 잘 안 팔려요. 아이폰 안 팔리고요. 갤럭시 잘 안 팔립니다. 왜? 휴대폰 자체가 잘 안 팔리니까. 휴대폰은 왜 안 팔릴까? 지금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의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뭐 2분기 정도면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2분기 내지는 3분기 지금 현재가
씀씀이를 가장 줄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도 잘 안 바꾸고 자동차도 좀 더 타지 뭐 좀 더 타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휴대폰과 자동차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 실적이 좋을까요? 좋기가 좀 어렵겠죠. MC넥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품 만들고 있는 제품 보시면 전체 중에서 이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 뭐 생체 인식, 뭐 구동계 등등 해가지고 이 모바일 휴대폰용 어떤 제품,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제품이 73%, 그리고 자동차용이 25.62%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55.16%를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이 MC넥스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MC넥스의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적자 마이너스 23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42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매출도 자체가 1,900억 원대가 나왔는데 1,922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2,808억 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누적으로도 봐도 줄었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좀 좋았던 거를 감안하면 영업이익 5억 원이에요. 누적이. 작년에 82억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실적이 안 좋을지 알 수 있겠죠. 자,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313억 원을 플러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뭘 갖고 만들었을까 쭉 보니까 재고가 줄었대요. 저 밑에 보시면 재고가 이제 재고 자산의 감소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던 것들을 털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업활동 218억 원 차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좀 늘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재고 자산 보니까 재고가 역시 지금 아까 방금 재고 자산의 감소한 것처럼 933억 원에서 734억 원으로 한 200억 정도가 많이 줄었더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은 단 하루도 사지 않고 계속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특히 지금 매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C넥스의 매도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외국인도 팔고 있었다가 8월 들어서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한 달 누적 순매수가 11,000주 정도가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8만 주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29,000원대 중반 후반까지 갔던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태고요. 중간에 좀 괜찮은,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반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그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이 같은 이제 좀 안 좋은 악재들, 카메라가 잘 팔리지 않고 휴대폰이 안 팔리고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던 것에 대한 그 부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8월 들어서 2분기 실적이 나온 자리, 지금이 쌍바닥을 딱 만들고 있는 자리고요. 그 저점을 연결해 보면 26,000원 정도에서, 이게 1년치 일봉인데 보시면 작년 9월, 10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올해 8월에 최저점 자리가 26,000원 부근에 25,900원, 26,000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의 저점 26,000원 부근이거든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 빨간색 그려놓은 게 뭐냐면요, 이제 스토캐스틱이 이제 그 위쪽에서 아래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사흘 정도의 횡보 내지는 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25,900원, 25,800원, 한 26,000원 이 무렵까지, 이 근처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바닥을 잡는 것과
바로 반등이 나올 건지에 대한 거는 좀 달라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떤 모멘텀이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그런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저점이라는 것도 매수할 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은 이 종목의 1년치 이제 일봉에서 지난 1년간 주가가 많이 올라봤자 3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000원 정도인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26,000원 정도에서 샀다고 치고, 많이 올랐을 때,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 33,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글쎄 27,000원에 사서 33,000원까지 올라가면 한 25%, 20한 3, 4%쯤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지금 모험을 걸면서 이렇게 매수할 만한가? 이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점 부근인 거는 맞고 26,0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제일 먼저 나오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재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재료, 그리고 대체 에너지용 재료, 뭔가 재료를 만드는, 전자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발포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근에는 전자재료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라는 말부터 해서, 이 지난주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바짝 실리콘 음극재,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그런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는 뭐 확실해 보이고요. 2차 전지 분야를 투자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계속해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을까? 보니까 내고 있어요. 2차 전지 재료 쪽에서 143억 8,900만 원을 올해 반기에 냈어요. 물론 아직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그 매출액을 발생하는 그런 부문이긴 하지만 2차 전지도 냈더라. 제가 작년 2분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이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그 2차 전지에서 매출액이 올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뭐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143억에서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뭐 연간, 그리고 내년에 점점점 이게 어떻게 늘어갈까? 이게 동진 세미캠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좀 견인할 수 있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볼까요? 올해 뭐 매출액은 약간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간 줄었어요. 지금 2분기에. 그리고 2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약간 늘었어요. 957억에서 967억으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매출 그 구조, 실적을 보여줬고요. 자, 분기 보니까 2분기 확정 실적이 영업이익 456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2%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어닝 쇼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그 아직까진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쁘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3분기 이후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4분기도 마이너스 2% 정도 계속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동진세미캠의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누가 사나 보니까 금융투자가 일단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금투가 사고 있을 때 한 37,000원에서 36,100원, 지금 36,100원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외국인이 팔아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뭐 42,000원대까지 가기도 하고 했던 주가가 36,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하지 않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외국인 수급이 반전하는 그 타이밍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역시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기관들이 매집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이 보이고, 금투가 특히 그러면서 481선에 목요일날 닿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는 듯하지만 121선 아래쪽에 아래꼬리를 달고 121선 부근에서 반등. 그러니까 여기가 동진세미캠은 481선도 터치, 그 바로 위에 지나는 회색 121선도 터치. 저점에서 올릴까 말까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이 그 전에는 언제 나왔냐? 5월 첫 주에 나왔는데, 5월 첫 주에 28,000원 정도에서 나와서 이게 44,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이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저점 부근에서 이게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할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은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화성, 이제 좀 낯선 종목인데 뭐 하는 종목일까? 일단 자동차 부문과 가전 부문,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용 가스킷,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팩 모듈용 가스킷, 또 수소 자동차용 흡기 배기오스,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가전에서는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 이게 뭐냐면요, 그 고무 패킹하는 이제 그 재료를 파는 거예요. 그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용 가스킷이라는 것은 엔진 오일 기름이 새지 않도록 고무로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일반 고무류 이런 것도 있고, 뭐 파손을 막아주는 그런, 그리고 그 가전 부문의 도어 가스킷이라는 게 세탁기 진동 흡수를 막고 누수를 막아주는 그런 고무 재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은 837억에서 899, 900억 정도로 한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7억 8천만 원에서 69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거의 9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을 보니까 작년에 101억에서 82억으로 약간 현금 흐름이 조금 뭐 줄었지만 크게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투자 활동도 작년보다 늘려서 65억 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 유동 금융자산 같은 거를 샀고, 또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거를 뭐 샀고, 이런 그 투자했던 이제 현금 흐름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한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매수, 한 달 평균 누적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만 팔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금요일 날 거의 2만 주, 19,800 몇 조를 샀죠. 그러면서 누적 순매수가 19,992.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날 매수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4,000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지난주에 5,800 몇 주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매수했던 주체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화성의 주가는 앞으로 사모펀드와 외국인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팔았죠. 그래서 지금 8,800원대까지 갔다가 7,9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8,2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주가가
어떻게 변할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수급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를 보니까 와 굉장히 저점에 딱 얹혀 있네요. 지금 그 7,800원대 한 7,850원, 7,900원 정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바닥을 지금 만들고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면 지금 8,200원이니까 저점은 7,85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좀 다지고 있어요. 7월 말부터 8월 지금 중순 넘어가는 시기까지 한 3주 정도를 바짝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바닥은 7,850원, 그 다음에 고점은 8,500원 정도에서 지금 한 달째 다지고 있는데 이 8,500원이라는 구간을 뚫으면, 그러니까 위쪽 라인 두 개를 그려놨는데 아래쪽 선은 저점, 위쪽 선은 지금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고점으로 하는 쌍봉 있죠. 두 번의 고점. 그래서 7,800원대, 7,900원대 이 구간까지 만약에 좀 더 밀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8,500원을 뚫는다면 그 위쪽에 9,000원 넘는 자리까지 9,100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그 예상이 되는 자리고요. 9,000원. 아마도 저 초록색 61선 부근일 것 같고 지금 한 작년 올해 1월 말부터 그다음에 4월, 그다음에 5월, 6월 말 여기서 계속 저점 지지를 해주던 자리가 바로 9,000원, 9,100원 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7,800원, 7,900원 정도, 7,850원 정도에서 저점일 가능성 굉장히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8,500원에서 재차 눌릴 수도 있고 이걸 뚫을 수도 있는데 눌리면 다시 바닥은 7,800원, 뚫으면 9,000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천보입니다. 천보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코스닥의 탑10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어느새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까? 2차전지 소재를 전해액 첨가제 등 이 소재 업체인데 2차전지 소재와 전자 소재, LCD 식가격 첨가제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등등이 있는데 제품 그 매출액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가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고 58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작년 보고서, 작년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2차전지 소재가 63.8% 그리고 매출액은 1,020억 원이고요. 전자 소재가 26.9%에서 431억 원이니까 비중으로만 따지면 올해 전자 소재 비중이 높아지고 2차 전지가 줄었죠. 2.2%포인트가 줄었죠.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천보는 지금 2차 전지 업체인데 주력인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꺾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을 보니까 영업 이익이 10억 원 나왔습니다. 10억 원. 작년에 110억 원. 작년에 109억 원, 110억 원이니까 작년에 110억에서 올해 10억. 그러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11분의 1이 나온 거죠. 그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액도 472억 원으로 작년에 658억 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꺾였던 걸로 보이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한 400억 정도가 맞죠? 아니죠.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조정 항목이라는 게 이제 349억 원이 플러스로 돼 있는 부분,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영업활동으로는 많이 벌지 못했을 텐데 이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349억 원이나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 활동도 작년에 1,724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1,461억 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첨보의 이제 최근의 상황, 이거를 주석을 통해서 유형자산 늘린 걸 보니까 특징적인 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 여기에 3,541억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3,541억 원. 이게 지금 이번 보고서에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말,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분기 말에 1,751억 원이니까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2분기 동안에 뭔가 투자가 상당히 뭔가 유형 자산을 건설하는 쪽으로 뭔가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뭔가 투자를 지금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 엄청나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분기 때도 마이너스 90%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81%, 또 3분기도 마이너스 72%, 4분기도 마이너스 20%. 실적이 뭐 엉망입니다. 그냥 엉망입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 올해 뭐 조금씩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는데, 매출액도 사실은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계속 마이너스다가 4분기에 매출액이 마이너스 0.39. 그러면 이제 점점 좀 좋아지다가 4분기를 지나고 내년 1분기 되면 좋아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60% 정도의 영업 적자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60% 정도가 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09%, 929억 원으로 늘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한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 자체가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죠. 올해가 좀 꺾이지만 내년에는 크게 성장할 거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매출액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1,600억 원대로 올해만 지나가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는 업황을 등에 업고 첨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이 18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특정 누군가가 팔았냐? 투신이 제일 많이 팔았죠? 이건 개인들 펀드입니다. 펀드에서 계속, 그러니까 2차전지 해지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투신이 가장 많이 팔고 있고,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도 11,000주 마이너스. 근데 외국인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기관 매도가 멈춰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20만 원 넘었던 주가가 14만 원 중간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시간외도 한 1% 정도, 1,400원이 빠져서 14만 3,3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첨보도 역시 주가가 14만 원 언저리까지 추가로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보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4월 10일 날 29만 9,500원, 30만 원 코앞에서 밀려서 지금 절반도 안 되죠. 14만 4천 원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13만 6,700원까지 8월 16일 날 찍었다가 목요일 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조금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만 원까지 갔던 상황이었어요. 13만 원대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첨보를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저점 13만 6,700원보다는 한 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그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첨보도 역시 아까 다른 종목처럼 주봉의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봉으로 2019년도 이후 2019년 말인데 이제 2020년부터 3년간 주봉 차트를 쭉 연결해서 매물대를 그려보면요. 2020년도에 중간에 단기 고점, 그 다음에 한번 눌릴 때 저점, 여기가 13만 6,500원. 그쵸? 이번 주 최저점 자리, 아까 저점, 그 부근에서 여기가 저점이구나. 여기가
그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구나라는 힌트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 13만 6천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주봉상으로는 반등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최저점을 일단 13만 6천 원대 정도로 잡고, 만약에 14만 원을 깬다, 14만 원을 깨서 13만 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역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저점 매수를 하되, 크게 비중을 실어서 산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씩 한번 늘려가 볼까 이런 느낌으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만약에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2차전지에 뭐 추가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물대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10만 원대 초반, 한 11만 원이거든요. 글쎄요, 거기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뭐 거기까지 빠지겠어요 했던 게 지금 어느새 뭐 30만 원 찍었던 주가가 30만 원 코앞까지 갔던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 거로 감안하면 여기서 더 빠지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3분기만 지나가면 4분기가 딱 접어드는 순간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좀 많이 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